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라마나얏 기도원 모두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 밝혀지면서 방역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데다 방역 수칙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감염이 더 확산됐다는 지적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예배 후 식사와 모임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당진 나음교회.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이 교회는 그동안 방역 당국의 점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시내 건물에 버젓이 간판을 달고 있는데도 소규모 교회라 지역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음교회는 전국 독립교회와 선교단체 약 2,500개가 가입한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소속입니다. 이 연합회에 소속된 수도권의 한 교회에선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신도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려 지난 3월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 신천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당시 전국적으로 미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방역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당진에선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겁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공무원 전담 인력을 활용 교회, 사찰 등 271개소에 대하여 주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나음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소속으로 우리 지역 기존 종교단체와 지역교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현장 방역수칙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음교회 확진자들이 방문한 서산 라마나얏 기도원도 방역 사각지대였습니다. 서산시는 기도원이 시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도원은 인적이 드문 전원주택 마을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간판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여러 교회 신도들이 드나들면서 서산과 당진, 태안, 대전 등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라마나얏 기도원은 우리 시에 등록이나 신고된 시설이 아니며 확인 결과 40여 평 규모로 밀폐된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라마나얏 기도원에 대해서 금일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등록 종교단체와 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종교단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부에 등록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의 허술한 감시와 일부 종교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에 당진 교회와 서산 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사흘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홍성 지역 특산물인 광천 김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이 업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성에 있는 김 공장. 조미김 가공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직원들은 각기 다른 언어가 적힌 상자에 김을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김 가공 식품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15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80%인 만큼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생산량이 적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더 늘어나서 올해 설비도 좀 확장해서 생산 캐파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수출을 위해서 더 박차를 갈 생각입니다. 올해 광천김 수출액은 632억 원. 지난해보다 100억이 증가한 역대 최고액입니다. 충남 수산식품 전체로 보면 비중은 65%에 달합니다. 라면, 김치와 함께 식품 한류 열풍을 주도한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집에서 장기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찾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찬으로도 계속 활용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그냥 간식용으로도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이 수출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도 사실은 장사가 좀 잘 되고 있거든요. 홍성군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시설 확충과 포장재 보급 등을 도왔습니다. 내년엔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 해외 시장을 더욱 활발히 개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수출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고요. 조미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수출 품목도 다변화해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 분야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 수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충남 지역 수산식품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다양한 판로 모색에 나서면서 지역 특산물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현황을 알리는 브리핑을 할 때마다 발표자 옆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어 통역사인데요. 이 농아인들도 코로나19 정보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산시의 코로나19 브리핑 현장. 맹정호 서산시장 옆에 수어 통역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손짓과 입모양, 눈빛 등을 통해 발표자와 호흡을 맞추며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다양한 표정도 수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동작이 잘 보이도록 주로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수어 통역사들은 농아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 정보를 알릴 수 있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한테 영상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드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시장님 옆에서 브리핑할 때 같이 서서 농아인분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브리핑이 늘면서 통역사들도 긴장 속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산시 수어통역센터에 소속된 수어통역사는 모두 4명으로 올해 서산에서만 20번 넘게 브리핑에 투입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탓에 사전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전문 용어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뉴스도 보고 또 이제 브리핑을 보면서 저희가 모르는 단어들, 새로운 용어들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한국농아인협회 쪽이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쪽에서 수어 통역사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도 있고요. 코로나19로 수어 통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생겼습니다. TV 화면 아래 작은 원이 아닌 발표자와 나란히 큰 화면으로 수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다른 어떤 재난이나 뭐 어떤 그런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뉴스 할 때 뭐 이 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재난 상황에서 농아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더 많은 자리에 수어 통역이 확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청년 노동자 고 김영균 씨가 숨진 지 꼭 2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의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사망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그대로라며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그곳 태안화력 발전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망 2주기를 맞아 김 씨를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는 김 씨가 떠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다치거나 죽는 일터가 아닌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터를 바랐습니다. 적어도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현장이 아닌 누구나 일하고 싶고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드는 것이 군이 된 고 김영근 선배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노동 현실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공고안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준 거 가지고 우려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에는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와 산업재해 유가족, 정의당이 법을 제정하라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어떤 분들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최대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수많은 사고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는 외침이 여전한 가운데 김용균 추모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추모 주간을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란 각 기관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청렴도 평가 대상인 전체 500여 개 기관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은 10곳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중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해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정부패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해마다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 청렴도 평가에서 청양군이 사상 처음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등급 껑충 뛴 수치로 광역시도를 포함해 242개 지방 공공기관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건 청양군이 유일합니다. 전국 최우수 1등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 또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민관 합동 캠페인이 거론됩니다. 청양군은 주민 32명으로 구성된 청렴 지킴이단을 처음 도입했고 올 초 연두 순방 때는 지킴이단과 공무원들이 함께 청렴 캠페인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 2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외부 평가에서 8.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품, 향응 등 부정부패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모두 없다고 답해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주민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 위상을 유지시켜서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좋은 이미지를 쌓아갔으면 합니다. 이 밖에 충남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청렴도 2등급, 서산시는 3등급을 기록했고 당진시와 태안군은 4등급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의 한 마을이 축사 신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17년 동안 돼지를 키우지 않던 곳이 최근 현대화를 위한 신축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자체가 관리를 소홀히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돼지농장 현대화를 위한 신축 공사 현장. 주변 곳곳에 반대 연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와 각종 오염 피해를 우려해 설치한 것들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함께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건 축사 신축의 위법성. 해당 농장은 서류상으론 돼지 3,0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2003년 이후에 사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게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축사를 안 미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게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게 군에서. 그러면은
3년 동안 이게 돼지를 안 먹였으면은 자동으로 폐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악취니 공해니 소음이니 동네가 이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역시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홍성군 축산 시행 지침을 보면은 현대화 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축사적법화가 현대화가 유효한데 돼지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존재를 했고 홍성군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돼지 사육 여부만 확인했어도 신축은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업무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허가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위법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농장주와 시설에 대한 등록과 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충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주와 주민들은 결과에 따라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인 만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 홍성군의 축사관리부실이 불필요한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달 충남 지역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11월 충남의 취업자 수는 19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0명 줄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어업은 13,000명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2만 명, 광업 제조업은 12,000명 각각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근 충북은 취업자 수가 11,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대전과 세종도 각각 6,000명과 8,000명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태안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광특구는 국비 등을 들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으로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관광객 수와 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 의원은 태안 안면도를 포함해 현행법상 지방 농어촌 지역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1년 동안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현행 10만 명에서 시 단위는 3만 명, 군 단위는 2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가 일제강점기부터 왜곡돼 사용하는 일본식 지명을 우리 지명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연구 용역 조사 결과 아산과 금산, 서천의 자연과 인공 지명 가운데 일본식 의심 지명이 14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홍성과 청양 등 6개 시군을 중심으로 만여 건의 지명을 조사해 정비할 계획인데요. 이번 조사는 일본식 지명을 뿌리 뽑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충남의 고유 지명을 복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득응 도의원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처분은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되며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 종류는 경징계인 경고와 중징계인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으로 분류됩니다. 예산군이 더본 코리아와 함께 원도심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와 백종원 대표이사는 15일 군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본 코리아는 예산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메뉴 개발과 교육, 식당 입점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예산 지역 출신으로 군 홍보대사인 백종원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